교재 24쪽과 25쪽에 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지가 좀 작다라는, 불편하잖아요, 보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사를 좀 크게 확대를 해서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보시기에 좀 낫죠? 아무래도 크니까는요. 예. 근데 이 인쇄가 복사를 해서 그런지 조금 책에 있는 내용하고 글자 보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지도 이만한 크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뒤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앞뒤로. A3 용지로 이렇게 앞뒤로 인쇄가 돼서 한 장으로 나와요. 이렇게 4페이지죠, 4페이지. 그렇게 해서 앞뒤로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접어서 뭐 앞뒤로 보시든지 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고. 자, 이제 한글 2007을 제가 실행을 해서 볼 텐데요. 바탕화면에 있는 한글 2007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할 테고, 자, 이렇게 한글 2007이 실행하면은 공통적으로 저하고 맞춰주십사 하고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문단부호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돼요. 문단부호만. 여기 이렇게 엔터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만 같이 놓고 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엔터 표시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막 늘어나서 4페이지가 생성되는 순간, 그렇게 해서 모르고 저장하고 제출을 하면 0점 처리가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페이지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엔터 표시를 모르기 때문에 꼭 문단보호만큼은 보여주십사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 문제지 다시 볼게요. 24페이지에 있는 문제나 또는 여러분 확대된 문제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상단에 보니까 수검자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얘를 꼭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파일에 가서 저장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도구 모음 중에 보면 저장이라고 약간 녹색 분위기 나는 거 있네요. 그렇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녹색 아이콘이 있죠? 프린터기 옆에. 무조건 시험장에 가면 시험 시작하자마자 이거부터 누르라 그래요. 누르시고 내문서에 가서 ITQ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왼쪽에 내문서를 클릭하면 그 목록 범위 중에서 ITQ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ITQ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수건번호 아직 우린 모르잖아요. 수건번호 알려드릴게요. 2015 0415 2015년 4월 15일 오늘 날짜를 그냥 대신 쓴 거예요. 2015 0415라는 수건번호가 발행됐다는 전제하에 쓰고 빼기 각자 이름, 수건번호 빼기 각자 이름을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이거 쓰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름을 한 칸 띄기 한다든지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시성을 가지신 분하고 류시성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센터에 등록한 거 있잖아요. 이름. 그러면 유시라고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 류시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단체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시 확인을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류성룡 같으면 유시잖아요. 유가 아니라. 근데 제가 모르고 유성룡이라고 접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본인 이름은 류시잖아요. 그러니까 류성룡이라고 쓰면은 저장은 되는데 전송이 안 돼요. 또 그러니까는 만약에 제가 잘못해서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모르고 유라고 잘못 제가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저장할 때 이름을 류성룡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이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은 먼저 전송해 놓고 후에 정정 신청을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정정 신청은. 그러면 난 주민등록증에 내가 류씨인데 우리 선생님이 잘못해서 유씨로 잘못해서 접수를 한 거니까는 그럼 바로 수정을 해줘요. 근데 난 류씨니까 성을 고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면 전송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접수했을 때 이름하고 답안 전송할 때 이름하고 다르면 전송을 못해요. 그런 좀 단점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접수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먼저 시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엑셀 보는 사람이든 파워포인트 보는 사람이든. 예. 여러분은 아마도 같은 장소에 같은 교실에 쪼르륵 나란히 시험을 보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아마 이제 동떨어져서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F7번 누릅니다. F7번. 이때 탭키를 누르면, 키보드 왼쪽에 탭키를 누르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위쪽은 얼마? 10. 아래쪽은 10. 좌우는 11. 머릿말, 꼬릿말. 즉 위쪽에 있는 위쪽 머릿말과 아래쪽 꼬릿말, 위아래는 다 10이고요. 좌우는 11입니다. 좌우는 11예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 시험 규정이에요. 예. 답안 작성 요령에 용지 여백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에 써 있네요. 문제지에. 이 글을 읽는 순간 F7번을 눌러서 용지 설정부터 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좌우 여백이 좀 조정이 됐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합니다. 1 키보드 1 쓰시고 엔터 한 5, 6번, 2 쓰고 엔터 한 5, 6번, 뭐 2, 3번도 상관없는데 막 20번씩 100번씩 쓰면 안 되겠지만 한 5, 6번만 쓰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lt Shift 엔터, Alt Shift 엔터. 그럼 페이지가 껑충 2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저처럼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잠깐 앞에 보시겠어요? 제가 보기에 가서 쭉 윤곽을 보게 되면은 좌우 상하 여백이 보이는 상태로 문서를 작성하는 거고, 보기에 가서 쪽 윤곽을 해제하면은, 이렇게 좌우 상하 여백이 안 보이고 이렇게 빨간 줄이나 점선이나 또는 검은 줄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 빨간 줄이냐 빨간 점선이냐 검은 실선이냐 달리 나올 수는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쪽 윤곽이 보이는 상태에서, 쪽 윤곽이 보인다는 말은 여기 쪽 윤곽 앞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오른쪽에 뭐 상단에 하단에 여백이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수월해요. 자, 이제 여기는 3 하고 엔터 한 5, 6번 치고, 4 엔터 한 5, 6번 치고, 그리고 Alt Shift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Alt Shift 엔터를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실제 시험은 이 세 번째 페이지부터 입력하세요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게 수월하다 그랬고, 우리는 이제 교육 차원상에서 그냥 다시 제일 앞으로 올라가서 1번서부터 입력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번서부터 입력을 합니다. 예. 자, 1번은 지난 시간에 우리 스타일이라는 거로 공부를 했었죠. 일단 오늘은 건너뛸 겁니다. 이제 다음에 또 관련도 문제를 또 풀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번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 밑으로. 교재는 25쪽이고요. 교재는 25쪽이고,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작성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이때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요, 표가 있는데 표 안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표 안에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 색깔이 칠해진 이유는 뭐냐면 그 색깔 부분만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바꿀 거예요. 색깔이 칠해진 이유는 이 부분을 블럭 잡아서 차트, 그래프로 출력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이나 하단에 보면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합계를 계산하던 평균을 계산하던. 근데 다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고 평균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항목은 안 해요. 그 안 하는 항목은 대각선을 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각선이 그려진 항목은 계산을 안 하는 곳입니다. 네. 그 다음 모든 글자는 표 안에 있는 모든 글자는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고요. 숫자는 즉 합계나 평균을 계산하는 난 포함해서 숫자들은 무조건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쉼표가 찍혀 있어요. 엑셀에서는 이 부분을 블록 잡아서 컴마를 넣어라 빼라 할 수가 있지만 한글 2007에서는 컴마를 집어넣는 기능이 없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일일이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한글 2010은 있어요. 쉼표를 넣어라 빼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한글 2007로 보기 때문에 일일이 19,210 19,210이라고 써야 되는데 실수해서 19.210이라고 입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210이니까 뒤에 점이 0이잖아요. 0이 또 입력이 안 돼요. 유효수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보면 여지없이 점을 치는 분들이 있더라고. 쉼표입니다. 쉼표.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게 되면요 소수점이 자동으로 나와요. 너무 안 놀라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표 위에 캡션이라는 거를 작성시키라 그래요. 꼭. 근데 그게 위쪽에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본래 캡션은 왼쪽 아래에 나와요. 왼쪽 아래 왼쪽에 나오는데 이걸 오른쪽으로 보내고 위로 올릴 거예요. 그 이제 하나하나씩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래프로 넘어갈 거니까는 먼저 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밑에다가 표라는 메뉴가 따로 있네요. 그렇죠? 네, 표라는 메뉴가 따로 있고요. 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몇 줄 몇 칸이라고 나오는데 칸은 잘 써주세요. 칸은 줄은요 늘리고 줄이는 게 쉽습니다. 근데 칸은 늘리고 줄이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잘못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은 너비가 안 맞아요. 너비 조절하려면 좀 불편해요. 근데 만약에 줄을 5줄을 써야 되는데 10줄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5줄 남는 거를 블럭 잡아서 딜리트 키만 누르면 돼요. 그럼 높이는 쉬워요. 높이는. 자, 5줄에 6칸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때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것에 꼭 체크를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해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얘를 빼고 하시면 표가 떠다녀요. 화면에. 꼭 체크하세요.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거를. 자, 만들기 눌러볼게요. 그럼 만들어졌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블럭 잡고 가운데 정렬하세요. 블럭 잡고 가운데 정렬하고요. 그래, 이 부분은 어디죠? 이 부분 숫자 부분이죠. 이 부분 숫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셔도 돼요. 미리 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 입력하고 나서 한꺼번에 해서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입력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렬을 했는데 지금은 블럭 잡아서 블럭 잡을 때는요 보세요. 이 표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표 안인데 요 뒷부분서부터 블럭 잡으면 수월해요. 앞에서부터 하려면 한참 지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밑으로 내려가도 되죠. 밑으로. 그래서 아까는 이제 왼쪽에 있었잖아요. 왼쪽에다 그대로 놓고 한번 해보죠. 뭐. 자,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입력을 해보세요.
처음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룰을 모르시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잠깐 놓치면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세요라고 하는데 F7번 눌러서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수치 있지 않습니까? 이 수치는 이거는 항상 절대적인 숫자예요. 매번 시험마다.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열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올리고 내려도 돼요. 어떤 분은 얘를 꼭 이렇게 고치더라고.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쓰시더라고. 쓰지 마시고 여기 오면 열하나, 키보드 탭키 누르면 좌우상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탭키 누르는 게 뭐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키보드를 보여드렸잖아요. 탭은 어디 있다라고. 그걸 누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수월하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Alt Shift 엔터를 쳤는데 모르고 여백을 잘못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1번, 2번 쓰고 나서 Alt Shift 엔터를 치면은 틀어져 버려요, 또 그게. 지금은 상관없어요. 공부하는 중이니까. 예. 자,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여기에서 좀 볼게요. 이제 합계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합계 계산하기 전에 이 글자들을 다 블럭 잡아서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림이란 글꼴로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굴림. 잠깐만요. 뭐 하나 돌아다니죠, 이거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표라는 글자가 있는 줄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저 안으로 쑥 들어가요. 표 밖을 클릭하는 순간 그 메뉴는 사라져요. 표 안으로 들어오면 그 메뉴가 생성이 되고 표 밖으로 나가면 그 메뉴가 사라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밖에 떨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표 밖을 나가면 안 보이고 표 안으로 들어오면 나타나는 건데, 이게 화면을 가려버릴 수 있으니까 요 줄을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예 이렇게 집어넣고 쓰셔도 돼요. 예. 자, 일단은 그거는 나중 문제고, 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운데 맞춤을 하고, 글꼴은 굴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숫자는 합계란이나 평균란 포함해서 오른쪽 정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세 줄의 합계를 구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합계 구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여기만 합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 표에 가서, 표라는 메뉴에 가서 블럭 계산식 블럭 합계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업무가, 나는 직장에서 맞아, 표에다 나는 뭐 계산을 많이 해.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S라는 계산 명령을 외우시는 것도 좋죠. 블럭 잡고 컨트롤 쉬프트 S, 썸의 줄임말이에요. 썸. 그럼 합계가 쫙 나와.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S를 딱 누르면 합계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균은 에버레이지가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되고, 라는 것까지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대각선을 그려야 되는데, 대각선을 그려야 그 모양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대각선 그리는 명령은 어디 있냐면요, 원래는 여기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블럭이 이렇게 안 잡혀 있을 때는 커서만 들어가거든요. 이러면 안 되고,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데를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하나일 때는 블럭을 못 잡습니다. 키보드로 명령을 걸 수는 있는데 마우스 갖고는 안 돼요. 하나일 때는. 다른 데를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블럭 잡고 나서 클릭하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테드 및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테두리 명령, 배경 명령, 대각선 명령 세 가지가 있는데, 있습니까? 네. 자, 이찬시 씨가, 제가 이찬시 씨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찬시 씨가 이거를 처음에 개발할 때, 한글 1.0을 개발할 때는 표 기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선을 그려서 표처럼 그렸었는데,
어느 순간에 표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그땐 테두리가 없었어요. 그땐 테두리가 없어서 대각선이 없어가지고 이 가로 대각선, 세로 대각선을 못 그렸던 시절이었었는데, 이제 선 모양, 선이 굵게 나온다든지 점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안에 색깔 넣는 거, 이런 명령은 그때도 있었거든요. 이때 테두리 명령이 L이에요. L. 배경 명령이 C예요. 여기 와서 블럭 잡고 나서 C 그러면 배경이고 L 그러면 테두리예요. 그런데 대각선은 그 후에 나왔는데 대각선 명령은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L이나 C 하나 눌러놓고 그 다음에 대각선 가면 돼요. 바로 못 가니까. 그럼 여기 대각선이 요 모양인가요? 요거 주 대각선이라고 불리는 요거를 설정해 좀 들어오겠죠.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보면서 다시 좀 마무리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이 전체 겉테두리가 두 줄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구분난선, 이 구분난선도 아래가 두 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전체를 선택해서 전체를 드래그하면 선택이 되고요. L이 테두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줄 있단 말이에요. 두 줄. 자, 한 줄은 몇 밀인가 보세요. 기억하셔야 돼. 한 줄일 땐 0.12mm예요. 요거 선 있잖아요. 이걸 프린터로 찍고 나서 자로 재보면 0.12mm로 그려져 있다고. 그 다음에 둘은 0.5mm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고 두 줄을 그려놨어. 아차, 한 줄로 돌려야 돼. 근데 원래 굵기를 모르란 말이야.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굵게 나오겠죠. 굵게 한 줄이. 그럼 틀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얇은 줄은 0.1mm, 굵은 줄은 0.5mm. 그리고 겉에, 여기 보이세요? 요거 겉에, 요거를 선택하세요. 겉에. 요거는 얘는 이 블럭의 제일 왼쪽 이거고요. 얘는 제일 위쪽이고요. 요거는 제일 오른쪽이고, 여기는 제일 아래쪽이에요. 요건 뭘까요? 요건 요 사이사이에 있는 가로줄. 요거는 뭐냐면 요 사이사이에 있는 세로선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거 눌러주면 겉테두리만 딱 생기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첫 줄만 블럭 잡고 L 누르고 두 줄.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쪽이죠? 아래쪽. 이 블럭 잡은 것 쪽이 아래쪽이죠? 아래쪽. 아래쪽을 딱 누르면 두 줄이 여기서 딱 그려진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설정. 이렇게 두 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색깔이 들어있잖아요. 네, C 누르시면 돼요. C. 근데 색깔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는가 보세요. 색 채우기 없으면 색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색이 흰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랑으로 바꾸세요. 면색이 색 채우기 없음이 아니라 색인데, 그때 무늬색이나 무늬 모양 건들지 마시고 면색이 흰색이었는데 노랑으로 보이죠? 그렇죠? 노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선택하고 설정 누르시면 노란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노란색을 칠한 이유는 뭐라고요? 얘들을 그래프로 출력하기 위해서 미리 지정해 놓은 거라 그랬어요. 항상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직 안 바뀌고 있는 걸 보면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작성하시오. 첫 번째 이제 차트, 표가 차트. 예. 그다음에 표 전체는 표나 캡션이나 굴림 10포인트로 하고요. 정렬은 다 가운데로 하되 숫자만큼만 오른쪽 정렬로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노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노랑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 끄트머리에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계산했단 말이에요. 빈칸을 하면 안 되고. 여기 대각선 그린 데는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겉에 두 줄, 제목줄 두 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만 안 했냐면 캡션만 안 했어요. 캡션. 자, 캡션 한번 하러 갑니다. 캡션을 하기 위해서는 표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캡션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표나 그림이나 그래프의 제목을 캡션이라 그래요. 예. 뭐 사회 시간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경제 5개년 계획 어쩌고 저쩌고 표 1-7 경제 5개년 계획라든지 국사 시간에 보면 미술 시간에 보면 그림 4-2 뭐 청동기 시대에 무슨 이런 식으로 그림의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런 제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캡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에다 클릭할 수 있으면 클릭해 놓고 입력 기능에 의해서 캡션을 넣어야 되니까 예. 캡션 달기라고 있네요. 그렇죠? 컨트롤 N, C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캡션은 한 번만 써요. 우리가 평상시에 캡션을 잘 쓰시나요? 만약 잘 쓰시는 거라면 컨트롤 N, C를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쓰시면 되고 에이 입력에 가면 캡션이 있어 그냥 한 번만 쓸래 하셔도 되고 클릭하시면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얘가 표기 때문에 표 1이라고 나온 거고요. 그림에다 캡션을 달면 그림 1이라고 나오고요. 그럼 얘를 지워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블럭 잡아도 되고요. 요 뒤에서부터 블럭 잡으셔도 돼요.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지 마시고 그냥 글자를 쓰세요. 그러면 캡션에 아까 블럭되어 있는 표 1이 지워지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자, 입력에 가서 우리가 캡션 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캡션을 우리가 이제 쭉 썼어요. 기존의 캡션 표 1이라는 글자는 블럭을 잡아서 예, 새로운 내용으로 고쳐 쓰면 지워지니까 얘도 무슨 글꼴로 바꾸래요? 굴림 오른쪽 이 캡션의 위치가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꼴은 굴림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위치는 오른쪽 정렬을 하시면 돼요. 굴림이란 글꼴은 지시사항 첫 번째 나와 있어요. 표 전체, 즉 표와 이 캡션 얘는 굴림이다. 그것도 10포인트다. 오른쪽 정렬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엔 표에다 클릭하고 표를 고칠 거예요. 이 캡션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는데 캡션 보고 야, 너 위로 올라가 라고 못해요. 캡션은 표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의 제목을 캡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속이 어디냐? 표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들었고 표에다가 우리가 캡션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주체가 누구냐면 캡션이 아니라 표예요. 표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주인인 표에다 대고 야, 캡션 위치를 올려라 라고 하면 캡션이 올라가는 거지. 이 캡션 글자를 블럭 잡아서 너 위로 올라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표 메뉴에 가면 표셀 속성이 있고요. 표 밖에다 클릭하면 표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표에다 클릭해 놓고 표셀 속성 가셔도 되고 마우스에도 오른쪽 눌러서 표셀 속성 하셔도 되고. 자, 표에 가면 표셀 속성 클릭하시면 여백 캡션이라는 개념 위치가 있잖아요. 항목이 그 캡션의 위치를 위로 올릴 거예요. 오른쪽 위가 아니에요. 오른쪽 위는 뭐냐면 표 오른쪽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위로 올리시면 돼요. 위로 올리시면 아까 제가 오른쪽 정렬했잖아요. 캡션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대로 저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얘를 오른쪽 위라고 보통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개체 오른쪽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만 올라가면 돼요. 위로만.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요 글자는 세 줄을 합해야 되죠. 글자를 합해야 되잖아요. 자, 합하는 거는 영어로 우리 머지라 그래요.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는 걸 머지라고 하는데 M 눌러보세요. M. 키보드로 M 누르시면 합쳐질 거예요. 원래는 이랬었어요. 블럭 잡고요. 표에 가서 어디 갔지? 합치기죠, 합치기. M, 머지의 줄임말이에요. 머지. S는 스플릿의 약.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S를 딱 누르면 줄을 더 각각 나눌 수도 있고요. 칸을 더 각각 나눌 수도 있어요. 칸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한 거는 합하는 거잖아요. 합하는 거 M이란 말이에요. M. 이거 누르셔도 되고 블럭 잡아서 M 누르면 바로 되죠. 일단 또 저장하시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저장하셔야 돼요. 예. 자, 지금 표에 관련된 기능은 다 해봤죠. 그렇죠? 표에 관련된 기능은 다 해봤어요. 자, 1번 표 전체에 대해서 글꼴과 글꼴의 크기를 지정해줬고, 정렬 모든 글자들은 가운데, 숫자들은 오른쪽. 그 다음에 거기에 색깔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노랑. 그 다음에 합계를 계산하든 평균을 계산하든 계산 기능이 있는 걸 이용해서, 즉 내가 21,112요 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키보드로 21,112라고 쓴 건지 아니면 이 계산 기능에 의해서 21,110이 된 건지 보게 해드릴게요. 자, 수익금이 100이 아니라 바뀌었잖아, 합계가.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막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합계도 자동으로 계산되잖아요. 0.5초도 안 돼서 바로 계산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사람이 직접 계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선 모양, 테두리 선 두 줄짜리 만드는 거 있었고요. 대각선 그리는 거 있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차트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노란색을 블럭 잡으세요. 노란색.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숫자를 모르고 40인데 140이라고 썼어요. 그럼 합계도 틀어지겠죠. 근데 합계는 틀린 게 아니야. 공식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답만 틀린 거죠. 그러면 140을 40으로 바꾸면 답이 맞춰지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140 같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다시 100을 지우고 140으로 고쳐놓으면은 그래프도 알아서 내려가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노란색 블럭 잡고, 노란색만 블럭 잡고, 저 상단에 표 메뉴에 가시면 차트 만들기라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도 있네? 표 메뉴 옆에 보시면 여기 있다. 여기 차트 만들기. 표 메뉴에 가면 차트 만들기라고 있지만 도구 상자에도 있어요. 그 표 옆에 보면 도구 상자 있거든요. 얘를 직접 누르셔도 돼요. 자, 눌러봅니다. 차트 만들기.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 만들어졌냐면 위에 만들어졌어요.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예. 첫 번째 표를 차트를 아래로 내릴 거예요. 아래로 내릴 때는 차트 밖에 있는 데 있죠. 여기 밖에.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셨어요? 자, 얘를 자, 마우스로 제가 표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마우스가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안 보일 때 대충 쑥 들어가면 어딘지 모르니까 살짝 들어가면 여기 안 보이지만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본래는 보여야 되는데 버그가 있어요. 버그가. 그러니까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얘를 아래로 이렇게 좀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리면 내려와요.
얘를 얼마큼 내려야 되냐면은요, 얼마큼 내려자면 이렇게 표 한 반만 내려오시면, 좀 더 내려오신다든지 표만큼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 너비도 자 보세요. 표가 다시 이 차트가 표가 위에 있고 그래프가 위에 있고 차트가 아래에 있는데, 그냥 마우스를 쓱 집어넣으면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이지만 사실은 클릭을 한번 보여요. 원래부터 보여야 되는데 그게 좀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업데이트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마우스를 클릭을 했더니 클릭하는 위치는 마우스를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마우스가 안 보일 때 클릭하면 보여요. 자, 이때 얘를 표 밑에쯤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표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너비 있잖아요. 너비 여기 오른쪽 끝에 점 넓히면 돼요. 이렇게. 그 표가 아래로 내려왔고 넓어졌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크기는 우리 문제지에 보시면 위에 표가 있고 아래 그래프가 있는데 너비가 비스무리하죠? 그러면 돼요. 정확하게 몇 밀리다 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여기 시험에는. 근데 워드 프로스 자격증은 아니에요. 대한상공회에서 주관하는 워드 프로스 자격증은 표의 길이를 높이 얼마, 너비 얼마로 딱 지정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충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땡! 이거야. 그때는. 근데 우리 시험은 좀 수월해요. 자, 그 다음. 지금 마우스가 표 밖에, 그래프, 차트 밖에 있죠? 차트 밖에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마우스가 지금 어디 있는가 보세요. 그럴 때 메뉴를 보세요. 메뉴. 다 선택되어 있죠? 다 허옇다. 색깔이 선명하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출력해, 그래프를 선택해 볼게요. 차트를 딸깍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허연 게 많아졌죠? 허연 게 많아졌어요? 자, 그래프를 한번 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번 더블 클릭.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여기에 열기 있잖아요. 열기, 불러오기. 이거 하나만 돼 있고 다 허해져요. 이렇게 되면은 차트가 편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편집을 못해요. 반드시 얘를 더블 클릭해서 허옇게 변해야 돼요. 허옇게. 처음에 차트를 만들면, 그래프를 만들면 이렇게 변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냥 꾸며놓고 나서 넓히기 힘들어서 내려놓고 넓혀놓고 나서 꾸미려고 다시 한 거예요. 자, 꾸미는 명령 해볼게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보세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저처럼 개체 속성 이렇게 나오면 여기 허연 게 아직 남아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허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다 허해졌잖아요. 그럴 때 오른쪽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안 돼요? 확인해서 볼게요. 자, 이 차트를 우리가 이제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렀잖아요. 마법사 있어요. 마법사로 가세요. 마법사.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차트를 클릭했어요. 더블 클릭했죠. 아예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도 돼요. 오른쪽 눌러서 차트 마법사. 네, 컴퓨터는요, 오른쪽 버튼을 잘 눌러야 아주 컴퓨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클릭 아시죠? 클릭이 뭔지. 더블 클릭 뭔지 아시잖아요. 자, 어떨 때 여러분 더블 클릭 하세요? 뭘 좀 하려고 그랬는데 클릭 반응이 없어. 그럼 더블 클릭해요.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안에 뭔 메뉴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무조건 오른쪽 버튼. 딱 이것밖에 없어요. 컴퓨터는. 아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리가.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컴퓨터의 원리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뭐 포토샵이나 이런 데에서는 얼마나 내가 디자인 감각이 있어서 그리고 빼고 하는 그런 거지만, 뭐 한글 2007이 무슨 뭐 디자인 감각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클릭, 더블 클릭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자, 차트 마법사 들어가면
자, 이 차트가 어떤 모양이래요? 꺾은 선. 꺾은 선이에요, 꺾은 선. 문제지에 꺾은 선이라고 나와요? 오, 그러네. 착하네. 그럼 꺾은 선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냥 밋밋한 꺾은 선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값이 보이는 꺾은 선이야. 근데 우리는 그 값이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런 선들이 없죠. 이게 첫 번째가 만만한 거지. 다음 누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양새 이거 아닌데 우리? 그럼 행인가? 열이 아니라 행인가 본데? 행. 열 아니면 행이지 뭐. 행을 했더니 비로소 모양새가 맞아 들어가. 그럼 다음. 자, 차트 제목에는 뭐라고 써있죠? 우주 한 칸 띄고, 분야 한 칸 띄고, 제작 연구비 한 칸 띄고, 투자 한 칸 띄고, 현황. 거기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우주 한 칸 띄고, 분야 한 칸 띄고, 제작 연구비 한 칸 띄고, 투자 한 칸 띄고, 현황. 자, 그 다음. 축이 두 군데가 나와요. 축. 자, 글자가 있는 데가 갑축이에요. 갑축. 글자가 있는 데가 갑축이고요. 정정. 글자가 있는 데가 항목축이고요. 숫자가 있는 쪽이 갑축이에요. 그러니까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정부, 민간,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있는 데거든요. 거기 구분이라고 써 있네, 구분. 그 다음에 뭐 5천, 만, 15,000, 2만이라고 써 있는 숫자 쪽에 있는 게 갑축이에요. 거기다 금액.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네. 네, 금액도 바로 세워야 되고 지시하는 대로 해야 돼요. 지시하는 대로.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제목 있죠. 제목. 우주 분야 제작 연구비 투자 현황이라는 제목 있잖아요. 제목을 더블 클릭하세요. 이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는 글꼴. 글꼴은 궁서고요. 궁서. 12포인트고요. 굵게고요. 굵게. 궁서 굵게는 왼쪽에 가가 있잖아요. 5개가. 그 왼쪽 게 굵게예요. 다시 누르면 안 굵게. 가라는 부분이 진하게 보이고 그 옆에 두 번째 가는 뭐예요? 기울어뜨리는 가고. 에이 몰라. 그럼 제일 끝에 있는 가 누르면 일반.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가가 굵은 가. 굵은 글자예요. 궁서 크기가 12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배경에 와서 선 종류는 두 줄로. 굵기에 대한 얘기는 없죠. 선 종류는 두 줄로만 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그림자가 2포인트인데 그림자가 선택이 안 돼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그림자를 선택하시고 2포인트로 줄이셔야지. 2포인트 EPT로 두 줄로 하고 그림자 체크해서 2포인트로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설정 누르면 된 거예요. 그럼 두 줄로 갔죠? 근데 그림자도 오른쪽 밑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제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 문제지 박스는 좀 넓죠. 좌우가. 안 하셔도 돼요. 안 건드셔도 돼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에도 8개 점이 나오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넓혀주시면
좌우가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넓혔으면 이렇게 삐져나갔을 거란 말이야, 가운데가. 그래서 가운데는 대충 맞춰야지 뭐. 이렇게 놓으면 틀리지. 한쪽에다 몰아놓으면 안 되고, 이 그래프, 이 표에 차트에 중간에 와 있어야지. 뭐 높이는 책에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바짝 낮춰도 되지만 굳이 그런 거는 안 하셔도 상관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 제목 이외에는 어떻게 하래요? 도둠의 보통의 10포인트 하라 그랬죠? 자, 보세요. 엑셀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엑셀은요, 이 차트 자체 글꼴을 도둠 보통 10포인트로 딱 해버리면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다 한꺼번에 도둠 보통 10포인트 가요. 엑셀에서는. 근데 한글에서는 5군데를 다 더블 클릭해서 수작업으로 다 고쳐야 돼. 자, 먼저 볼게요. 왼쪽에 있는 금액이란 글자 있죠? 금액이란 글자요. 더블 클릭을 해서 도둠 10포인트 보통. 지금 찌라게 가 있더라고. 보통에다 놔야 돼요. 보통. 오른쪽 가를 눌러야 돼요. 네. 자, 이어서 볼게요. 지금 이 금액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글꼴에 가서 도둠 10포인트 보통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글자에 와서 세로 쓰기를 해야지. 세로 쓰기를 해줘야죠. 세로 쓰기를. 그 설정하시면 금액은 세로 쓰기가 되고요. 그 나머지 이제 숫자 있죠. 숫자. 그 다음에 정부 민간 수익금이라는 글자 있죠. 축 제목 있죠. 법례 있잖아요. 이거를 다 일일이 더블 클릭을 해서 다 고쳐야 돼요. 한꺼번에 못 고칩니다. 하실 때까지 한번 다 해보세요. 여기 숫자가 컴마가 찍혀야 되는 건 나중 문제고, 결꼴에 도둠 10포인트 보통 구분도 아직 엑셀을 못 쫓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엑셀은 한꺼번에 변동이 되는데 얘는 변동이 안 되더라고요.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일이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서 도둠 10포인트 보통 하고, 세로 쓰기 되어 있는 건 세로 쓰기 하셔야 되고, 또 축도 더블 클릭해서 도둠 10포인트 보통을 하셔야 되고, 축 제목도 더블 클릭을 해서 도둠 10포인트 보통 하고, 그 다음에 법례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숫자예요. 숫자. 이 숫자가 문제인데, 그래서 도둠 10포인트 보통을 했는데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야 되잖아요. 여기 5000, 10,000, 15,000, 20,000에 쉼표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거예요. 이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 바꿨지 않습니까? 형식 코드에 보면 샵, 샵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샵, 샵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것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샵은 숫자라는 개념이고요. 0도 숫자라는 의미고, 이제 컴마는 뭐냐면 쉼표가 들어간 거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 숫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글자의 크기는 다 일일이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의 크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다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얘예요. 0, 5,000, 10,000, 15,000, 20,000이에요. 근데 얘가 밖으로 한번 제가 나가보면은요, 보세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높으면 많아지잖아요. 그때 제가 일부러 사이즈 이렇게 쓱 조절을 해봤거든요. 근데 대충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높아도 맞춰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려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이 숫자에 가서, 이 숫자에 가면, 여기 있어요.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축 이름표 모양이라고 나오고요. 여기 눈금 있죠. 눈금. 그럼 축 모양이라고 나오죠. 축 모양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요. 자, 쟤는 아까 제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글꼴의 크기를 바꿨고 형식에 가서 샵, 샵 0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요 눈금. 여기 제가 마우스로 선택한 눈금 자리 있잖아요. 눈금을 더블 클릭해 보면은요. 축 모양이라고 나와요. 이걸 선택하는 방법은 보세요. 오른쪽 누르고 축에 가서 예, 갑축을 선택하는 거랑 같은 건데 그냥 여기 눈금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축 모양이 뜨고 비례라고 있어요. 비례. 이 엑셀하고 좀 달라요. 얘가. 자, 비례 가시면 자동으로 꾸몄는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기본값은 0으로 시작할 거고요. 최대값은 얼마죠? 2만이죠. 2만이잖아요. 우리 책에 보면 0서부터 2만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가 0이고 최대가 2만이지 않습니까? 2만인데 개수가 몇 개 나와 있어요? 5천, 만, 15,000, 2만 4개죠. 4라고 쓰시면 돼요. 큰 눈금선을 4라고만 쓰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밖에 나와서 이 사이즈를 줄이고 늘리면, 약간 줄이면 또 늘리면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안 해도 맞을 때가 있고요. 세밀한 건 우리 책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면 2번이 끝난 거잖아요. 2번이. 자, 설명 좀 볼게요.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용지 설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F7번 눌러서 좌우 상하 뭐 값이 있단 말이에요. 열 하나 이렇게 아까 우리 F7번 눌러가지고 여기 열 하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때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얘를 지워서 10이라고 쓰고 또 블럭 잡아서 10이라고 쓰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요? 탭키 눌렀단 말이에요. 키보드 왼쪽에 있는 탭키 누르면 항목 안에 탁탁 이동을 하고 이때 이동이 될 때 오른손으로 숫자판에 있는 숫자 값을 빨리빨리 입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편집 용지 설정하는 시간을 별도로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얘도 다 시험 시간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1페이지 보니까 문제번호 1번 엔터 또 한번 엔터 누르고 1번과 2번 사이를 비워놓은 거죠. 근데 제가 1번과 2번 사이를 얼마나 비워놓으라 그랬어요? 엔터를 한 4-5번 치라 그랬잖아요. 5-6번. 책에서는 이게 하나만 비어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얘가 붙어버릴 수도 있고 뭐 실수하면 그래서 좀 넉넉히 4-5번 치라는 뜻이에요. 또 2번 쓰고 나서 4-5번 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서 뭐 했어요? 컨트롤 엔터를 했죠? 자, 이번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Alt, Shift, 엔터를 눌렀어요. 이 책에서는 쫑 나누기를 했고요. 저는 구역 나누기를 했어요. Alt, Shift, 엔터가 구역 나누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가서 3번 쓰고 4번 쓰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이 책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Alt, Shift, 엔터를 쳤죠? Alt, Shift, 엔터가 뭐라고요? 구역 나누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린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32페이지 하단에 스타일 문제에 관련된 거, 즉 우리 그 좀 확대한 문제지에 보면 위에 영어 세 줄, 두 줄하고 한 줄 조금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걸 입력을 하는 거고, 그 입력한 거를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다음에 다시 설명드린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 37페이지. 왼쪽에 보니까 36페이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조건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자, 표의 채점 기준이 나와 있는데 표 작업이 50점이에요. 그래프가 50점이고요. 합이 100점이거든요. 그럼 표에서 50점이라고 하면 항목이 몇 가지예요? 표에서 표 전체, 표하고 캡션, 정렬, 계산 기능, 그 다음에 색깔 넣는 거, 뭐 선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다 따지면 각 채점 항목별로 제시된 지시사항을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채점을 하는데 오타를 제외하고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써야 되는데 뭐를 홍갈동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자하고 갈자 틀린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뭐 1점이든 0.5점이든 깎겠지. 그런데 표 전체를 캡션을 굴림 10포인트 하라 그랬잖아. 근데 굴림만 했어. 10포인트는 모르고 11포인트로 했어. 그럼 한쪽이 틀렸잖아요. 그럼 이건 땡. 다. 그 부분이 땡이야. 정렬을 하라 그랬는데 글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인데 모르고 다 가운데다 넣었어. 다. 그러면 땡. 이 점수를 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5문항을 얘기해놨잖아. 5문항. 그럼 한 문항당 10점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 다음에 선을 그려야 되는데 겉테두리가 2줄로 또 제목줄 2줄인데 모르고 중간에 있는 제목줄엔 2줄을 못 넣었어. 그러면 땡. 10점 땡 이거다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 숫자 틀린 거는 틀린 것만큼 또 점수를 감점하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7페이지 보면은 표를 그려가지고 이 책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 컨트롤 N-T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 못 외워 이거. 표에 가면 표 만들기가 컨트롤 N-T예요. 명령어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표 만들기라는 메뉴를 클릭해가지고 5줄에 6칸 글자처럼 취급 이런 것만 하라 그런 거지. 책에도 써 있잖아요.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체크하라고. 그거 꼭 하셔야 돼. 안 하시면 감점이냐? 아니에요. 감점은 안 당하는데 불편해. 이제 그런 이유는 제가 따로 모아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입력하고 편집하는 거 헷갈려 주는데 이유까지 설명드리니까 더 어려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고 나면, 잘 숙달이 되고 나면 그때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할 거는 합하고 색깔 넣을 거는 넣고 캡션 넣을 거는 넣고 어쩌고 저쩌고. 캡션도 어떻게 넣었어요? 38페이지에 컨트롤 N-C 눌렀는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표에다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캡션 달기 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메모를 하나 해주셔야지. 38페이지 3번 박스 설명에 입력에 가서 캡션 달기 한다 이거죠. 이때 표 안에다 클릭하고 가서 해야지. 표 밖에서 하지 말고. 표 1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쉬프트 홈을 누르라 그랬잖아요. 쉬프트 홈. 쉬프트 홈이 이거예요. 보세요. 쉬프트하고 홈 누르면 커서가 지금 뒤에 있었죠. 쉬프트 홈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 쉬프트하고 키보드로 움직이면 방향을 움직이면 블럭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쉬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좌우 이렇게 움직이면 방향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표 1이라고 캡션이 생겼었잖아요. 그럼 커서가 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쉬프트하고 홈 누르면 홈이 뭔데? 앞으로 가라는 뜻이잖아. 처음 앞으로 쭉 블럭이 되거든. 그래서 글자를 고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 두 번째 설명, 표 1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쉬프트 홈을 눌러. 그럼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니까 블럭 설정 후
그러니까 Shift 홈을 눌러서 블럭이 아니라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럭을 설정 후 이렇게 하면 편하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도 블럭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블럭을 설정한 후에 지우고 쓰지 말고 쓰면 지워져 블럭이. 자, 쓰면 블럭이 지워지는 거예요. 쓰면 블럭이 지워진다고. 블럭을 잡고 글자를 쓰면 지워져요. 블럭이. 그러니까는 꼭 블럭 잡고 나서 습관적으로 지우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동작이 하나 더 낭비됐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컨트롤 쉬프트 R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표가 지금 이렇게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이렇게 이게 글자가. 근데 블럭을 안 잡아도 되고 잡아도 상관없는데 컨트롤 쉬프트 R 누르면 오른쪽 정렬이고 컨트롤 쉬프트 L 하면 왼쪽 정렬이고 컨트롤 쉬프트 C 하면 센터 가운데 정렬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마우스로 블럭 잡고 마우스로 저도 이렇게 했죠. 왼쪽 하세요, 가운데 하세요, 오른쪽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는 가급적이면 키보드 사용법을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왜? 마우스 쓰다가 키보드 쓰다가 다시 마우스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더뎌요. 더뎌. 그리고 이 책은 꼬맹이들 대상으로 만든 책이 아니에요. 길버 출판사가 대한민국 컴퓨터 책 중에서 제일 비싸요. 설명이 가장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을 가지고 이런 교육장에서는 절대로 강의를 안 합니다. 첫째, 너무 비싸. 근데 왜 하느냐? 꼬맹이들은 복습, 실습하라 그러면요.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바쁘거든. 빠지기도 하고 놓치기도 해.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책을 보셔야 되잖아. 이 책의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댁에 가서 보셔야 돼. 근데 댁에 가서도 안 보시면 이제 안 되죠. 그때 미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 자, 컨트롤 쉬프트 R은 무슨 명령이라고요? 오른쪽 정렬 명령이고, 컨트롤 쉬프트 L은 레프트 왼쪽 정렬이고, 컨트롤 쉬프트 C는 센터 가운데 정렬이고. 이런 거 알면 되게 편해요. 금방금방 해 남들보다. 자, 그 다음에 표셀 속성에서 어떻게 했어요? 표셀 속성에서 여기 보면 컨트롤 NK를 눌러서 표셀 속성 대화 상자를 호출합니다 그랬잖아요. 39페이지 2번. 자, 보세요. 표에다 클릭하고 표에 가면 표셀 속성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표셀 속성이 뭐냐면 컨트롤 NK예요. 이렇게 컨트롤 NK 나온단 말이야. 여기 가서 뭐 했어요? 여백 캡션에 가서 아래에 있던 애를 위로 올린 거죠? 위로 올린 거란 말이야. 그 책에 보니까 그 여백 캡션에 가서 위로 올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는 캡션을 미리 다 블럭 잡아서 굴림이란 글꼴로 바꾸고 왔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순서가 좀 다른 거죠.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블럭 잡아서 굴림 바꾸면 되고, 알맹이도 블럭 잡아서 굴림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고. 책에 지금 40페이지와 41페이지 걸쳐서, 예, 그 다음에 41페이지 2번에 가운데 정렬하고, 오른쪽 정렬. 41페이지 4번 보세요. 여기는 컨트롤 쉬프트 R이잖아, R. 컨트롤 쉬프트 C는 가운데 정렬이고 컨트롤 쉬프트 R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잖아, 라이트. 그러니까 4번에 또 그게 빠져 있잖아. 그냥 오른쪽 정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3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가로 열고 바로 가기 키는 컨트롤 쉬프트 C다. 그럼 우리도 거기다가 4번 뒤에다가 가로 열고 컨트롤 쉬프트 R 이러면 또 기억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솔직히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거거든. 이런 거를 그냥 마우스로 블럭 잡고 대충 클릭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딱 1시간밖에 안 줘요. 시간을 1시간이 지나면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가 딱 멈춰버려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업무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빨리 해야 퇴근하잖아. 퇴근 안 시켜주나? 빨리 한다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잖아요. 그럼 빨리 만들어서 보내줘야 돼. 안 보내주면 독촉장 날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감점당해요. 또 교육청에서 저놈의 학원은 뭐를 좀 보내라 그러면 더디고 답답하다 이거지. 그런데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하다가 한꺼번에 쌓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공문이 오면 그 자리에서 쉬는 시간이고 빨리 해서 저장해가지고 인쇄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키보드를 쓰는 방법, 마우스를 쓰는 방법 다양한 거를 외워서 빨리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2시간 만에 못하냐고. 이틀 만에 못할 사람이 어딨어. 근데 빨리 해야 되거든. 10분 만에 1시간 만에 빨리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이 책에 써놓은 거예요. 이 자격증의 의미가 그거거든. 실무에서 써먹으라고. 자, 그 다음 42쪽에 6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블록 잡고 C 누르라 그랬죠? 노란색으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노란색. 근데 잠깐만 보세요. 42페이지 중간에 2번에 보시면은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이거죠. 이거. 여기.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블록 잡고 C 눌렀잖아요. 그래서 색 채우기 없음을 색으로 선택하고 여기 가서 얘를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노란색. 책에 뭐라고 그려져 있나 보세요. 제가 똑같은 위치에다 마우스 갖다 대는데 책에는 뭐라고 그려져 있는데 그 네 번째가 노랑 맞죠? 거기에 딸깍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랑 가로 열고 RGB 255 0. 근데 저는 백날 마우스 갖다 대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그럼 이게 노랑인지 요게 노랑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거를 맞추는 걸 해볼 거예요. 여러분 되게 제가 위에 한글 2007을 복사해 드리는데 설치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이 저처럼 갖다 대봤자 노랑이라고 안 떠요. 그럼 이게 실제 노랑인지 파랑인지 연분홍인지 모르잖아요.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에 괴선 그리는 거 있잖아요. 42페이지 표에 괴선 그리는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합계 구하는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6쪽 47쪽에 보면 그래프 만드는 거 있었죠? 그 노란색 블럭 잡아서 차트 클릭했잖아요. 노란색 블럭 잡아서 저 위에 차트 딱 클릭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책에는 어떻게 했냐면 47페이지 2번이에요. 바로 마법사 들어갔죠. 마법사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법사 순서대로 아까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다 했어요. 글꼴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54쪽 보세요. 54쪽 54쪽까지 보면 차트가 어떻게 됐냐면 화면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밖으로 나가서 밑으로 당기세요 그랬죠. 이 책하고 약간 달리 설명했어요. 당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얘를 당겨가지고 이 너비를 어떻게 했어요. 사이즈를 이만했던 거를 이렇게 씩 해가지고 늘렸지 않습니까? 늘렸잖아요. 이렇게요. 이 책도 늘리는 과정 나올 거예요. 55쪽에. 근데 이걸 잘못 보세요. 이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렇게 늘리면 여기만 늘어나고 여기 누르면 이쪽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컨트롤 키 눌러서 늘리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키 잡아 당길 때 아까 제목도 어떻게 했냐면 제목도 아까 요만 했었잖아요. 요만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늘렸잖아요. 한쪽으로 늘리고 나서 가운데를 맞췄잖아요. 얘도 컨트롤 키 눌러서 쭉 당기면 어떻게 될까? 아, 얘는 안 된다. 얘는 안 되네. 근데 이 표는, 이 차트는 컨트롤 키 눌러서 줄이면 같이 줄어들고 같이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설명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 굳이 이 책에 있는 대로 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 마우스로 내리세요. 그래 놓고 나서
늘리세요 라고 하는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56페이지 보시면 높낮이 좀 조절 좀 하고 글꼴도 좀 더블 클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었죠. 제목 외에는 다 뭐 굴림으로 하고 도둠에 10포인트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제목 이외의 것들. 이것도 5가지 항목이잖아요. 우리 문제지를 보면은 차트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오. 그 다음에 꺾은 선으로 하시오. 궁서 굵게 12포인트로 하시오. 나머지는 도둠으로 하시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나머지는 문제지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시사항대로 본다면.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대충은 만들어 놨고요. 일단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이 한글 2007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잠깐 쉬는 시간 저도 물 한 컵 마시고 나서 업데이트 하고 나서 다시 얘를 실행할게요. 자, 얘를 지금 다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한번 할 거예요. 저장했어요. 그렇죠? 닫으세요. 한글 2007을 닫으시고 인터넷 실행해 보세요. 인터넷. 인터넷 실행하시면 여기에 프로그램 자료실인가요? 프로그램 자료실이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프로그램 자료실이라고 있거든요. 제 홈페이지를 못 찾으신 분들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저 오른쪽 끝에 보면 별표, 마우스 갖다 대면 노랗게 변하는 별표가 있는데 얘 눌러서 이정민 훈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은 제일 꼭대기에 한글 2007 업데이트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사이트 링크 1번에 있어요. 사이트 링크 1번 한컴사에 연결되어 있는 거 얘를 눌러서 얘를 클릭하면 한컴사로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한글 2007 29번이네요. 그러니까 29번 한글 2007 업데이트 파일이라고 있을 겁니다. 7.5.12.713인가요? 저는 여기 710이라고 되어 있는데 713으로 바뀌었네. 713으로 713을 클릭하세요. 여기 있다. 여기 업데이트. 그래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 보세요. 얘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자,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에요. 27번인가? 29번 요거. 여기는 요거 누르셔도 되는데 여기. 그래서 실행하시면 얘가 다운로드가 다 되면서 설치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서도 한글 2007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걸 이용해서 꼭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이제 업데이트 하고 있네요. 반드시 한글 2007을 종료하시고 나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뭡니까? 인터넷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냥 다음 눌러서 제가 설치했어요. 다음 눌러서 업데이트 중인데 여러분 본체를 보면은 컴퓨터 본체에 그 빨간 불빛이 막 계속 켜 있으면은요 기계가 작동 중인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좀 설치하고 있죠?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글 2007이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에 개발이 되고 나면 완벽하게 100% 개발된 게 아니고요. 그 시점에서는 다 개발이 됐지 몰라도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발생한 거를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자동 업데이트라는 기능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자동 업데이트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패치라 그래요. 패치.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아니라 통째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사인 한컴사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다 됐대요. 다 됐대. 예. 그래서 한컴사 제 홈페이지는 아까 한컴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데이트 항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걸로 들어가게끔 제가 연결을 해 놓은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기계는 계속 작동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완료가 눌려져서 끝났네요. 자, 이제 한글 2007을 저는 다 됐으니까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원래 화면대로 돌아왔잖아요. 처음 우리 화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안 쓰는 것들은 닫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작업한 문서를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걸 다시 불러오시면 돼요. 이렇게. 예.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컴퓨터 강의실에 우리가 설치한 건 하지만 누군가가 설치해 놓은 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2007년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예요. 근데 지금 2015년이잖아요. 그럼 한 7,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을 때고 잘못된 기능이 빠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조금씩 바뀌는 거는요. 조금씩 바뀌는 거는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안에서 자동 업데이트라는 기능에 의해서 조금씩 고쳐줘요. 얘가. 근데 지금 왕창 고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한컴사 개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건 다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한글과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준 건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아까 이렇게 블럭 잡아서 색깔 꾸미는 거 있었잖아요. 색깔. 아까 색깔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없었는데 블럭 잡아서 C 누르면 이제 색깔에 들어가서 요거잖아요. 노랑. 이제 노랑이라고 메시지가 보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차트 있잖아요. 차트요. 차트. 아까 차트에 쓱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마우스가 가려져 있었잖아요. 이제 차트에 갖다 대도 마우스가 바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프 같은 경우 차트 그래프도 아까는 마우스를 쓱 하면 마우스가 뒤로 숨었었잖아요. 클릭해야만이 나왔는데 지금은 갖다 대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기능들이 다 새로 바뀐 거예요. 새로 다 바뀐 거라고. 근데 이제 요런 숫자, 요 숫자 있잖아요. 숫자. 이 숫자가 이제 보시면 아까는 여기가 세 가지 있었을 거예요. 세 가지.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글자, 뭐 글꼴, 형식 코드 세 가지 있어요. 배경도 나와요. 배경도. 이게 하나 더 추가된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숫자가 여기가 이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혀야 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줬을 테니까 이상 없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3번 밑으로 갑니다. 3번 밑으로. 문제집 바꿉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입력하는 거냐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 3 밑에다가 괄호 열고 1번 괄호 닫고, 그리고 뭐 한 쪼르륵 띄어서 또 괄호 2번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요것만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여기까지만 해 놓으시면 돼요.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하셨죠? 왜 하라고 되어 있냐면 26쪽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꼭 한 칸 띄워야 되고요. 괄호 닫고 다음에 바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 한 칸 띄우셔야 돼요. L은 R 저기 뭔 글자요? 이상한 거 있네. 그렇죠? 써볼게요. 자, 여기다 놓으시고 입력 개체 수식 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도 있다. 아까 그 그래프 옆에도 있다. 그래프 바꾸는 거 차트 옆에 보면 수식이라고 있네. 이거 직접 누르셔도 돼요. 누르셔도 돼요. 네. 이제 입력에 가서 개체 가서 수식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도 있다? 여기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식.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마우스로 그냥 콱 누르는 게 아니라 갖다 대면 뭐라고 떠? 화면에 수식하고 떴잖아. 오케이. 그리고 누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크게 보여드리는 건데 L은 R 여기까지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리스 문자 세타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 대문자, 소문자, 얘는 그리스 기호, 이거는 집합 기호, 연산 논리 기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리스 소문자 그룹에 가서 세타 이걸 눌러주면 되죠. 여기 세타라고 써 있네. 세타라고. 그래서 세타라고 있는 건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쉼표에 대문자 S는 분수식을 써주고 1 여기다가 2 그리고 빠져나가서 R 제곱을 쓰는데 제곱은 위첨자 아래첨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첨자 눌러주고 2 썼어요. 근데 여기다가 소문자 세타를 쓰면 이렇게 붙거든요. 이렇게 붙으면 안 되니까 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키보드로 오른쪽 방향을 누르면 이렇게 밖으로 쫙 가서 커서가 커지거든. 그럴 때 얘를 눌러주면 딱 생기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는 또 분수식 써가지고 여기다가 RL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글자가 됐으니까 이제 나가야지. 넣기. 문 열고 나가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면 슉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고쳐야 될 때가 있죠. 잘못 썼을 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다시 나와요. 그리고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 문 열고 나가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없어요? 이 넣기를 누르면 밖으로 샥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좀 이렇게 떨어뜨리고 얼마큼 떨어지냐면 절반 정도 떨어뜨리는 건데 그리고 2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집 그러면 절반 안 띄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띄우면 안 됩니까? 돼요. 상관없어요. 왜 1번과 2번을 좀 떨거라 이거지. 자, 수식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나온 수식이 제일 쉬운 수식이에요. 첫 번째 나온 수식이 제일 쉬운 수식이고요. 두 번째 나온 수식이 어려운 수준의 수식이에요. 두 번째 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요. 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수식으로 들어가야죠, 뭐, 수식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크게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이렇게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괄호가 있는데 그렇죠. A, B, C가 있잖아요. 그러면 키보드로 괄호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글자가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두 줄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쓰면 안 되고 여기 저 상단에 보면 괄호라는 동네가 있는데 괄호 눌러보시면 이거는 또 뭔가 이거 여기도 있다. 여기 이 괄호가 낫겠다. 처음에는 괄호를 써도 되고요. 그 옆에 보면 9개 그림 있죠. 점 4개 9개. 예, 그걸 이용하면
괄호가 있어요. 괄호. 두 번째 거. 세 번째도 괄호가 있고 두 번째도 괄호가 있는데 뭐 두 번째 걸 해도 되고 세 번째 걸 해도 상관없죠. 이거 클릭을 해볼 거예요. 둘둘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벌어지죠. 근데 뭐가 하나 아쉽다. 하나가 더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3개, 3개짜리 누르면 또 이거 또 많아. 그러니까는 얘는 이 첫 번째 거는 하나를 없애면 되고 두 번째 거에는 하나를 넣으면 되죠. 그렇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여기 와서 다시 글로 가보세요. 다시 글로 가고 그 동네로. 아까 그 점 9개 박힌 자리로 가보세요. 가보시면 점 4개, 괄호 4개, 그 다음에 9개짜리 괄호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 파란색이 보이고 하얀색이 보이는데 파란색은 뭐냐면 뭐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란 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가로가 파랗게 돼 있고 그 옆에는 세로가 가운데 세로가 파랗게 돼 있어요. 가로가 파란 거는 뭐냐면 줄을 넣는 거예요. 줄을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 빼는 거는 하얀색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줄을 하나 빼는 거고. 그럼 우리는 칸을 하나 늘려야죠. 칸을. 그럼 저 끄트머리에 있는 파란색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아시겠어요? 어떤 건지? 이걸 누르면 한 칸이 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A, B, C, D, E, F 이렇게 다 F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씩 칸칸마다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Y, Z는 어떻게 써야 돼요? 3개짜리 만들어서 괄호에 3개짜리 만들어서 뭐 하면 될까? 칸을 빼면 되지 뭐. 칸을 빼면 이렇게 칸을 빼면은 되겠지. X, Y, Z 이렇게 만들면 되고 는 이번엔 뭐냐면요. 두 줄에 5칸이에요. 두 줄에 5칸을 만들까? 아니면 두 줄에 한 칸을 만들까? 원래는 한번 했더니 왜 안 들어가요? 어? 선생님 왜 안 들어가요? 잠깐만.